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합동 분향소가 경남에도 차려졌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현장 실사가 노조 거부로 또 무산됐습니다. 실사단은 현장 실사 기간을 더 연장할지를 산업은행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만 벌써 8명의 집배원이 숨졌습니다. 과로사 할 수밖에 없는 근무 여건은 아닌지 짚어봤습니다. 사천 문화원장이 다른 사람의 책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합동 분향소가 경남에도 차려졌습니다.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인 지난 2010년 이희호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만납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내 몸 절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한 김대중 대통령마저 같은 해 서거해 두 영부인의 만남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창원 만남의 광장에 차려진 고 이희호 여사 합동 분향소.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김지수 의장, 허성무 창원시장, 시도 의원 등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 지사는 이 여사가 봉하 식구들을 유독 많이 챙겼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평생의 헌신을 기억하겠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염원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고인의 뜻을 이어서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참석자들은 1세대 여성 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고인의 삶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인권, 양성평등, 그리고 자유, 민주, 평화를 추구하셨던 분입니다. 고인의 그런 소중한 정신이 우리 세대에 잘 개성되어서 정말 그런 좋은 세상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김해와 양산, 거제에도 합동 분향소가 차려져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분향소에 들려서 애절한 마음으로 청혼을 하고 갑니다. 한편 합동 분향소는 발인일인 오는 14일 오전까지 운영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현장 실사가 노조 거부로 또 무산됐습니다. 실사단은 경영진만 잠깐 만나고 돌아갔지만 실사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기간 연장 여부가 주목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실사단이 다시 거제를 찾았습니다. 지난 3일 1차 현장 실사를 시도한 지 정확히 열흘 만입니다. 최고 재무관리자인 조용철 현대중공업 부사장까지 함께와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사단은 현장 실사에 앞서 노조 측에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또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노조하고 좀 진중한 대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그룹 CFO이신 조용철 부사장과 같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노조는 매각 철회 없이는 어떤 대화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선소 출입문 6곳을 모두 봉쇄했습니다. 정말 대화를 하고 싶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각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게 얘기할 용의가 있으면 저희는 만날 용의가 있고요. 실사단은 대우조선 경영진과 짧은 간담회만 갖고 1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14일까지인 현장 실사 기간을 더 연장할지를 산업은행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기간 연장 여부가 주목됩니다. 실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반드시 이 실사는 꼭 이 딜이 종료될 때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사 기간을 연장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결합심사에 부담을 주게 돼 실제로 연장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한편 대우조선 매각 중단을 공식 촉구했던 병강용 거제시장은 현대중공업 실사단에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제시와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지난달 34살의 한 젊은 집배원이 갑자기 집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올해만 벌써 8번째인데요. 이 집배원들이 과로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건 아닌지 이재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창원 우체국입니다.
아직 출근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집배원이 출근해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할당된 물량을 모두 배달하려면 근무 시간이 9시보다 한두 시간 일찍 출근하는 건 기본입니다. 올해 26년 차 이성주 집배원의 담당 구역은 창원의 농촌 지역. 분류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배달 현장으로 나섭니다. 우편물을 가득 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농로를 달리고 또 달려 한 집 한 집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농촌은 이동거리가 길다 보니 배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탈길이 많고 길이 좁아 안전사고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두 집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고 경사가 많이 지니까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오토바이가 못 올라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시내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남용진 집배원의 담당 구역은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한 창원 상남동 일대. 담당하는 세대수는 3,000세대가 넘고 하루 배달 물량만 1,000여 통이 넘습니다. 시간을 줄이려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지만 숨 돌릴 틈조차 없습니다. 특히 등기 우편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해야 하지만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봐도 대답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맞벌이 가구가 많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은 집에 안 계신다고 보면 되죠. 이틀 동안 가고 3일 동안 가도 거의 연락이 또 안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배달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집화장. 고된 하루가 끝나나 싶었더니 배달을 나간 사이 쌓인 우편물을 분류하느라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 시간은 2,700여 시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 시간보다 700여 시간 더 많습니다. 최근 3년간 과로사로 숨진 집배원만 모두 6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집배원들은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 요구사항은 인력을 증원하고 주말 근무를 폐지해달라는 겁니다. 이어서 서창우 기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집배원은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보다 1년에 87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노동 조건 때문에 집배원들이 과로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7년 노사정이 참여해 출범한 집배원 노동 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정규직 집배원 2,000명 증원을 권고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권고안에 따라 올해 1,000명의 집배원을 우선 채용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예산 통과가 불발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참다 못한 전국우정노조는 집배원 2,000명 충원과 토요일 근무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전국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산업재해 비슷한 이런 사망사고가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2,000명 정원과 주 52시간 근무를 위한 토요 근무 폐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 말 경영혁신 TF팀까지 꾸려 토요일 근무 폐지 대안을 이달 중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에 대해선 재정 적자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이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적자폭이 상당히 좀 심한 게 사실이고요. 인력 충원도 아마 예산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국우정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이달 말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합의안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사천 문화원장이 다른 사람의 책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책은 올해 경남 민속예술축제에서 수상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제출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지역의 애환과 삶의 향취를 담은 인형극인 사천 적구놀이는 지난달 열린 제40회 경남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2022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남을 대표해 출전도 하는 이 작품이 수상을 한 데에는 사천문화원이 펴낸 신수도 민속조사 보고서에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장병석 사천문화원장이 저자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박모 교수가 집필한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 교수는 집필 과정에서 이은식 박사에 져서 신수도 동제를 대거 인용했는데 장 원장의 보고서는 저자의 이름과 인용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장병석 이름으로 발간된 책은 다른 사람의 보고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절과 책 도용의 문제는 단순히 사천이라는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천시도 자체 조사를 한 결과 30쪽에 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구성도 같은 게 많아 표절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논문 표절이나 도용에 관한 문제는 이게 단호하게 우리 시에서 관용 없이 갈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원장은 도의적으로는 유감이라면서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박 교수와 용역 계약을 통해 나온 결과며 저자가 들어가 있어야 권위가 생긴다는 판단으로 문화원의 대표인 장 원장을 저자로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문화원 명의를 하면 보고서 자체가 안 된다 이래. 그러니까 저자를 그러면 원장 명의를 해도 안 되나? 이 사람이 요구를 한 거래요. 한편 장 원장은 지난 2017년 2월 경남 향토문화 총람에 게재한 논문이 한국국악진흥원 이모 박사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받으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사천시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북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위치에 대한 도정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거창 출신의 김일수 도의원은 거창, 함양, 산청, 합천과 연계 차원에서 해인사 인근에 역사 설치를 제안했고 의령 출신 손호현 의원은 예비 타당성 소외 지역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령역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노선이나 역사 문제는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롯데 쇼핑 측이 지지부진한 김해 관광유통단지 내 호텔과 리조트 등을 전국 체전이 열리기 전인 202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은 최근 허성곤 김해시장이 지역개발사업 투자를 요청하며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해 관광유통단지 사업을 전국 체전 시작 전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화건설은 추가 산업단지 조성과 컨벤션 센터 건립에, 태영건설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고 김해시는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게 갑질과 폭언 등을 일삼은 창녕의 한 사립학교 59살 A교장과 56살 B교무부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은 기간제 교사 채용 시 2차 면접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기간제 교사에게 치과 치료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차를 운전시켰으며 B교무부장은 해당 교사에게 폭언을 일삼고 공금 4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건축가회는 오늘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재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최대 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한민국 건축문화재를 경남에 유치하면 12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내년 문화재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마산세무서는 오늘 신축청사 준공식을 갖고 납세자와 직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공개했습니다. 2012년 건물 노후화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마산세무서는 2017년 6월 마산 하포구청 맞은편터에 신청사 건립에 나서 전면 유리창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췄고 미술작품과 마산만을 감상할 수 있는 신청사를 마련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고용률은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 동향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지난달 고용률은 61.6%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3%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업률은 4.1%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상승해 고용 시장이 취약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오늘 도청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7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위한 선포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해 최저임금 만원 실현, 대우조선 매각 중단,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학생 인권조례 제정 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은 한반도 패권 야욕을 버리고 평화협정을 맺어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평화와 통일을 향해 가는 우리 민족의 전진을 방해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의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윤리의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오늘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앞으로 강화된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조례에 따라 알선, 청탁 금지는 물론 도나 공공단체와의 영리거래와 사적 노무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신설된 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창녕 따오기 보건센터가 탐방객들의 지나친 관심과 사진 촬영으로 따오기가 야생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진 촬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따오기 보건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 40대 중반의 남성이 망원 렌즈와 삼각대가 달린 카메라를 들고 서식지에 들어가는 등 휴일 기준 하루 15건 정도의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오기의 야생 적응을 위해 사진 촬영과 서식지 훼손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록을 위법하게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국가기록원이 실태 점검을 통해 지난 2013년 밀양 송전탑 갈등 당시 특별지원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이 폐기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했으나 한전이 불복해낸 소송에 대해 소송 여건이 되지 못한다며 보고 기각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통합 여부가 빠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상대는 이달 안에 경상대, 경남과기대 대학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계획안을 만든 뒤 빠르면 올해 말 대학 구성원들의 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3년째를 맞은 이상경 경상대 총장은 오는 2022학년도에 통합대학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